없이 산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억울한 걸 되게 못 참습니다. 네. 사실은 누구보다 그런 걸 잘 참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참다 보니까 참는 게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참으면 왜 그거 뭐라 그러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본다고. 정말 사람들이 그래. 정말 약하게 나가거나 유하게 나가거나 용서해주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면 사람을 정말 바보로 보고 마음대로 대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살면서 구조적인 어떤 그런 문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물론 있죠. 이 사람이 나를 굳이 곤욕스럽게 하기 위해서 나를 무시하려고 그렇게 했다기보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나를 그렇게 대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계획을 짜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런 곤욕스러운 상황이나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그게 자기 생존 전략이라서 매 순간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까지 다른 사람들 씹어대고 공격하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싫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거 보고 앉아 있는 게 저에게는 참 힘든 일인데, 저는 스스로는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고 살았는데 화를 내는 순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닌가? 나는 분노 조절장애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주변에 누가 그걸 이제 알려주는 계기가 생겨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 정말 다른 사람들을 벗겨먹거나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굉장히 분노하고 화가 났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저 인생의 역사와 관련이 있죠. 제 그렇게 좀 많이 착취당하고 뭔가 그러한 경험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 억울한 일들을 겪고 당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죠. 그때 당시에 그냥 참으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옳은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걸 나중에 돌아보고 깨달은 뒤에 이제 그런 일이 생겼을 땐 제 일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그런 일을 당하는 걸 보는 것도 굉장히 괴롭고 화가 나고 나서가지고 한마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전기차 시장을 보면서 이제 비슷한 감정을 느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특히 중고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전기차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얘기를 하면 우리 대부분 전기차가 많이 아무리 팔린다고 한들 과거에 비해서 내연기관 차에 비할 바가 못 되죠. 그렇게 많이 팔려봤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팔리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직접 전기차를 사거나 체험하지 않더라도 시승하지 않더라도 전기차 숫자가 과거에 비해서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산업도 커지고 주변에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 또 전기차에 관련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뉴스들을 통해서 전기차의 특징 같은 것들에 대해서 사건 사고에 대해서 많이 듣고 보고 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단점 중에 우리들 대부분이 전기차를 잘 모르더라도 알고 있는 단점이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라는 건데 단순히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비싸다는 솔직하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 소비자를 위해서 배터리 가격이 낮아지면 참 좋겠죠. 정말 많이 지금 수준보다 훨씬 낮아지는 어떤 그런 수준이 되어야 실제로 전기차가 많이 상용화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전기차의 배터리 가격이 비싸다고 해도 왜 흔히 누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 칼 들고 전기차 타라고 협박하는 게 아닌데 전기차를 타가지고 배터리 가격이 비싼 그 비용이 청구가 된다면 그만큼 배터리 가격을 지불한다라는 것 자체는 개인의 선택인 거예요. 사치품 같은 거지. 내가 뭐 엄청 뭐 구찌 그런 거? 제 명품을 몰라가지고 나한테 명품은 나이키인데 뭐 있습니까? 뭐 베르사체 그래 몽클레어 막 그 또 뭐 있죠? 무슨 아일랜드 있잖아요. 그런 거. 뭐 그냥 뭐 거적대기 같이 생겼는데 그냥 옷같이 생겼는데 300만 원하고 400만 원, 몇 천만 원 뭐 여자들 가방 같은 경우에는 더 비싼 것들도 있죠. 명품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대통령 각하 그 여사님께서도 피할 수 없었던 그 마성의 가방들 그런 것들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 합리적으로 보이질 않잖아. 근데도 사. 근데 그건 자유란 말이야. 자기가 누가 아까도 말했듯이 누가 협박해가지고 사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갖고 싶어.
그럼 1억이어도 사는 거예요. 10억이어도 사는 거고. 돈 있으면 사는 거고, 상호 간에 합의해가지고 산다고 하면 사는 거지. 배터리 가격 자체가 비싸다는 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중고 전기차, 그리고 인증이 아니고 뭐죠? 보증이 끝난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예요. 방금 말한 것처럼 배터리의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수준까지 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증 기간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를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8년 정도 된다라고 해요. 기간으로 치면, 키로수로 치면 15만 킬로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키로수 보증 기간이 끝난 사람들은 이미 있으신데, 연도로 쳐가지고 연수로 쳐서 하는 보증 기간 같은 경우에는 17년에 정식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해서 17년, 18년은 이제 몇 월에 출고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미 만료된 차들이 있고, 기간으로 됐는데 뭐 키로수는 안 된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팔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2019년부터라고 해요. 그 전까지는 몇백 대 수준으로 팔렸고 1년에, 그리고 이제 19년부터는 몇 천 대 수준으로 올라오고, 그 이후부터는 몇 만 대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올해는 뭐 2만 대까지 팔았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GPT가 알려줬습니다. 근데 지금 17년, 18년식 같은 경우에는 보증 기간이 아까도 말했듯이 기간으로 쳤을 때 끝난 경우가 이제 생기고 있는데, 그 차들은 숫자가 지금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 19년식 본격적으로 좀 팔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것도 몇 천 대 수준밖에 안 되지만, 그때부터 보증 기간이 이제 끝나는 차들이 조금 유의미하게 많아지는 시점이,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겠죠. 순차적으로 늘어날 텐데, 보증 기간이 끝났을 때의 이 배터리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까도 말했듯이 전기차를 처음에 뭐 몇 억일 수도 있고 몇 천만 원을 주고 이렇게 구매를 하신 분들, 보통 전기차 가격이 비싸니까요. 그분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건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크게 제가 걱정하거나 고민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분들은 전기차를 타고 싶어서 샀고, 그 되게 큰 가격을 지불해가지고 전기차를 구매를 하신 거니까. 문제는 전기차를 중고로 구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이 전기차라는 게 보증 기간이 아까도 말했듯이 끝나가는 시점이 키로수나 연도 순으로나 도래하고 있는데, 이 보증 기간이 끝난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중고차 사이트에 보니까. 뭐 4천만 원짜리도 있어. 17년, 18년식인데 이미 보증 기간 두 가지가 다 만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4천만 원을 주고 이 전기차를 샀다. 당장 내일 고장이 나진 않겠지만, 그 언젠가 이 차가 배터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보증 기간이 이미 종료된 이 자동차의 배터리 비용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이 청구가 된다라고 하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고로 물건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가격 때문이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는 가격이 우리가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중고로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당연히 같은 값이면 다 엉치마라고, 가격이 똑같으면 말 그대로 새 거를 사는 게 좋죠. 혹은 그 가격이라는 게 우리 그 생활 범주에 있어서 이를테면 뭐 1,000원짜리, 뭐 2,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뭐 보통 1,000원짜리인데 뭐 빵을 산다라고 했을 때 1,000원짜리 빵이었는데 5,000원짜리를 판다라고 해서, 그럼 보통보다 가격이 5배나 비싸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와 5배나 비쌌나 하고 절대 안 사진 않잖아요. 왜냐면 먹을만 하다고 생각된다는 전제하에 그 정도는 내 수입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자동차는 우리 재산에서 보통 재산 목록 2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 다음으로 비싼 게 자동차라는 거예요. 게다가 청년들은 더 하겠지. 재산 목록 1호일 수도 있는 거죠, 자동차가. 그러면 이 자동차가 보증 기간이 끝났다라는 가정하에 배터리에 문제가 생겨서 수리비 4천만 원, 3천만 원이 청구가 됐다. 내가 3천, 4천 주고 산 차인데, 그러면 자고 일어나가지고 눈앞에서 4천만 원, 3천만 원이 증발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감내를 하고 중고 전기차를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연기관 차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고장이 나죠. 당연히 중고로 샀을 때 어떤 부위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몇 천만 원 들어갈 일은 없어. 내가 아마 평생 자동차를 타면서 고치는 비용을, 큰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자잘한 수리 비용을 다 합쳐도 4천만 원이 안 들어갈 겁니다.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러니까 보험료 이런 거 말고
뭐 엔진 오일 1년에 타는 거 저는 이제 키로수를 많이 안 타기 때문도 있습니다만은 뭐 이것저것 다 해봐야 40만 원, 5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1년 단위가 아니라 타이어 가는 거, 그다음에 뭐, 뭐 여러 가지 필터류라든지 뭐 그런 거 고장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거 다 합쳐서 평균으로 놓고 보면 한 100만 원 정도로 하면 1년에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한 40년은 제가 내연기관 차를 타야 낼 수 있는 비용을 한 방에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낸 다음에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그대로 탄다라고 한다면. 물론 전기차가 아무 문제 없이 뭐 테슬라에서 낸 그 자료 같은 게 있더라고요. 80만 킬로 막 90만 킬로까지 탈 수 있다. 그 시점까지 뭐 연수로 따지면 뭐 20년, 30년까지 아무 고장도 없이, 특히나 배터리에 어떤 특별한 고장이 없이 잘 탈 수도 있어요. 그쵸? 잘 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테슬라에서 그렇게 발표를 한 건지 뭐 거기서 나온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80만, 90만 킬로까지 자동차를 그렇게 고장 없이 탈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걱정을 하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제조사에서 보증 기간을 그때까지 늘려놨겠죠. 아니면 거기에 준하는 수준까지. 80만, 90만? 뭐 70만이었나? 70만이든 80만이든 90만이든 지금 테슬라 보증 기간은 연수로 아까 말했듯이 8년 그리고 16에서 24만 킬로예요. 아니면 한 30만 킬로까지라도 보증 기간을 늘려주면 좋잖아. 그렇게까지 자신이 있으면 그때까지 고장이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보증기간은 16에서 24만 킬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16에서 24만 킬로가 지났을 때에는 배터리에 고장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 대해서 감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를 그렇게 쓰진 않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이게. 내연기관 차도 마찬가지야. 내연기관 차도 보증기간이 제 차 같은 경우에 5년이거든요. 5년 이후에 고장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감당해 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게 없어. 그 전에 자동차를 운영했을 때도 그렇고. 근데 같은 맥락으로 전기차도 이 보증기간 8년까지만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는 너가 부담을 해 라고 말하면 과연 소비자가 거기에 대해서 딜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인가? 4천만 원, 3천만 원이라는 가격이요? 아니라는 거죠. 아닐 거라는 거지. 뭐 아까도 말했듯이 뭐 3천만 원, 4천만 원 그쯤 낼 수 있지 라고 내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고로 전기차를 구매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돈 때문에 중고로 산 거예요. 돈을 좀 아끼려고. 돈을 좀 아끼려고 중고를 샀는데 돈이 그만큼 들어가면 새 거를 사지 왜 중고를 사겠습니까? 결국 이 중고 전기차라는 것은 잠재적으로 여러분들의 가게에, 이걸 중고로 구매하는 사람들의 가게에, 주머니에 빵꾸를 낼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게 있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포텐셜, 이 중고 전기차가 터뜨릴 수 있는 어떤 이런 폭탄을 감안해가지고 가격이 책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4천만 원짜리를 사서 4천만 원짜리 수리비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가격이 4천만 원이 있으면 안 되죠. 그거보다 더 싸게 나와야죠. 그거보다 더 싸더라도 그것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수리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이 자동차라는 거를 제외하고 정말 많은 부분이 다른데, 내연기관차랑 전기차는. 근데 내연기관차가 자동차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 판매, 또 관리, 또 인식 같은 그런 부분들을 전기차가 똑같이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약에 판매를 한다, 중고로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보증 기간이 이만큼 남았고 이만큼 운용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을 받아가지고 감가상각은 이 정도가 돼서 자동차를 내가 팔았다 라고 내연 기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전기차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전기차가 행동을 하는 건 아니고 전기차도 그런 구조를 통해서 매매가 되고 거래가 되는데 그게 불합리해 보인다는 거죠. 이 정도 탔고 보증기간 이 정도 남았으니까 이 정도 감가상각에서 팔아야지 라고 팔면 안 되죠. 왜냐면 배터리 문제가 나중에 보증기간이 끝나서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부분이 감안돼가지고 중고차 가격에 감가상각이 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잘 안 돼요. 왜냐? 지금 당장 보증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든. 지금 당장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폭탄 돌리기가 되는 거예요. 폭탄 돌리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뭘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어디까지나 이게 제 생각이니까. 지금 전기차를 중고로 사는 사람들도
초기에 전기차를 중고로 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내가 이거를 보증기간이 끝날 때까지 타가지고 그 비용을 감당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갖다 팔 거라고. 처음에 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한 이 중고 전기차 시장에서 불합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문제가 나중에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처음에 전기차를 산 사람들은 우리 신문 같은 데서도 나옵니다만 대부분 얼리 어답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얼리 어답터라는 것은 처음에 제품을 구매를 해가지고 그 제품을 가장 먼저 누구보다 먼저 시험해보고 시연해보고 그 신기술 같은 걸 경험해보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인즉슨 얼리 어답터라는 사람들은 신제품 같은 게 나오면 가장 먼저 구매를 한다 라고 하면 내가 지금 전기차를 구매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능을 가진 어떤 전기차가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걸 또 구매를 하겠죠.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건 어떻게 해요? 갖다가 팔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자동차 생애 주기로 나누었을 때 1부터 5 사이에 전기차를 사용을 하고 갖다가 다 팝니다. 그 사이에는 큰 문제가 벌어지지 않아. 설령 배터리 문제가 벌어진다고 해도 보증기간 내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는 돈 들어가는 게 없어. 마음껏 타고. 또 그 사람들 중에 자동차나 뭐 전기차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홍보도 많이 하고 이거를 통해서 돈도 많이 벌고 하면서 실컷 써먹은 다음에 갖다가 중고로 파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중고로 산 사람이 바로 문제를 경험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추후에 언젠가는 그 이런 보증기간이 끝난 전기차 배터리 문제에 직면하게 될 사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중고차를 3천만 원 주고 샀는데 수리비가 3천만 원 나온 걸 오롯이 감당하는 게 올바른 것이냐 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앞서서 그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중고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았으면 된 일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중고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이 끊임없이 고지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또 그분들이 인식에서도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전기차를 사는 데 있어서 그만큼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딜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가가지고 이거 중고 전기차인데 배터리 쌩쌩하고 뭐 이거저거 교환해가지고 뭐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게 또 사장님 아시겠지만 중고 전기차가 배터리가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큰 비용이 청구된다는 거 아시죠? 그거는 알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꼼꼼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지금 중고차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보증 기간이 끝났다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4천만 원, 5천만 원에 올라와 있는 자동차들이 있단 말이야. 내일 당장 저 자동차를 내가 구매를 해가지고 배터리가 문제가 생겨서 그만큼 돈을 지불하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냥 이렇게 샀는데, 물론 산 사람이 방금도 말한 것처럼 좀 더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이지만, 어떤 사람의 가게나 주머니에 큰 빵꾸를 낼 수 있는 크나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회적으로도 도의적으로라도 거기에 대해서 경고가 이루어지고, 그걸 구매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사전에 그것을 인지를 하고 사야 된다. 인지를 하고 제품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전기차를 보는 시선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가 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게 굉장히 늘 가지고 있던 의문점이자 불만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폭탄 돌리기가 되는 것밖에 안 될 수 있고, 마지막에 그 폭탄을 떠안는 사람이 감당하는 그 비용은 사실은 앞서서 전기차를 구매해서 탔던 그 사람들이 판매 비용으로서 덜 받아야 됐던 만큼의 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돈을 중고로 전기차를 사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내 돈을 꺼내가지고 그 앞서서 전기차를 구매한 사람들한테 다른 전기차를 잘 사라고 보태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법적으로 물론 무슨 책임이 있어가지고 그 억울함을 갖다가 이제 뭐 소송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겠습니다만, 당연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물건을 사든지 책임은 자기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의 그 물건, 그 어떤 뭐 계약일 수도 있고 거기에 있어서 치명적일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제해서 고지를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도의적으로라도 얘기를 하는 게 그 우리가 사람으로서 올바른 그 어떤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술 같은 거 보면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고 뭐 기억 상실을 뭐 유발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써져 있던가요? 이렇게 술맛 떨어지게 뭐 이런 걸 여기다 붙여놔. 마시는 사람마다 다 뇌졸중 걸리는 것도 아니고 다 쓰러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문구를 거기다 그렇게 박아놨겠습니까? 보험 같은 것도 뭐 증권 같은 것도
광고 끝날 때 빠르게 나오는 그런 말들 있죠. 그런 것들이 왜 거기에 그렇게 붙어 있을까요? 모두가 그런 문제를 겪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를 하는 거잖아요. 10명이 맞았으면 9명은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 근데 그 한 명이 뇌졸중 때문에 쓰러져 가지고 힘들어 한다면 크리티컬한 인생에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고지를 하는 것이 올바르다. 어, 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전기차 시장에는 그런 움직임이 이게 덜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살펴보면 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어, 초창기에 출시된 전기차들이 보증기간이 끝나는 차들이 속속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많지 않다는 점. 이제 내년부터 시작해서 몇천 대 수준으로 팔렸던 전기차들이 이제 그 기간상으로 키로수로는 이미 끝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증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도래하고 그 이후 내후년부터는 이제 몇만 대 수준의 전기차들이 보증 기간이 끝난 상태로 풀리게 되겠죠. 그때 가면은 이제 감추고 싶어도 가리고 싶어도 가릴 수가 없는 중고 전기차 이대로 사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가 많이 불거질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이것도 역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전기차를 많이 사봤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타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실제로 전기차를 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직장에 있는 지인, 또 가족들 다 포함해서도 저기 먼 친척 중에 한 명, 그 다음에 직장에 이제 동료가 아니라 사장님급의 뭐 임원 그런 사람 중에 한 명, 이제 그렇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실제로 타는 사람의 수가 많지 않다. 그 말인즉슨 전기차라는 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매매하고 거래하는 풀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공론화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였을 때 지금의 전기차 배터리 같은 문제를 바깥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풀이 크면 또 모르겠네. 풀도 작은 데다가 그 안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배터리 문제 같은 거를 바깥에다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는 거야. 우리 집이 막 줄줄 새. 누수가 있고 막 누수라기보다는 이제 그걸 얘기하면 좋겠는데 층간소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집 층간소음이 있는데 사실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나 집 팔고 나가야 되는데 뭐지 구태여 그런 소리를 해요. 그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집이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요. 위에 미친 이웃이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500만 원 정도는 빼드릴게요. 양심상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 없을 겁니다. 뭐 찾아보면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기제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런 기제에서 전기차 문제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붉어지고 이 배터리가 교체하는 비용이 보증 기간이 끝났을 때 굉장히 괴랄하게 비싸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미칠 수 있고 특히나 중고로 구매하는 사람이 그 폭탄을 떠안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감춰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 지금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공론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리고 이제 전기차 자체가 보증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아직은 생각만큼 많이 도래하진 않았기 때문에 많이 불거져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터져 나오지는 않고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저렇게 보증 기간이 끝난 전기차도 어떻게든 엑시트하고 나가려고 몇 천만 원을 저렇게 올려놓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전기차를 중고로는 구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고로 전기차를 구매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나도 똑같이 어느 정도 타다가 엑시트할 생각이 아니라면 또 엑시트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쉽지 않아지는 시점이 이제 도래할 수가 있어요. 전기차가 배터리 가격이 급전지하지 않는 이상 바닥으로 꽂혀가지고 이제 정말로 우리들이 모두가 전기차를 탈 수 있을 만큼 상용화가 되는 그 시점이 오지 않는 이상은 전기차의 배터리 가격이 이렇게 높다고 한다면 보증기간이 끝나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만약에 불거지기 시작하면 엑시트할 타이밍도 못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고로 들어가는 건 어찌됐든 큰 리스크를 지고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리스크는 전기차를 처음에 샀던 그 사람들이 져야 되는 리스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들이 온갖 편의를 다 누린 다음에 리스크는 감당하기 싫어서란 말은 맞는 표현은 아니겠네요.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내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주머니 돈을 찔러주면서 아이고 그동안 수고했네요. 이 리스크가 있는 전기차는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짐덩어리를 가져가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결국 결과는 돈이 있는 사람은 처음에 전기차를 사서 낭낭하게 잘 타다가 뒤에 누가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내 알 바 아니고 그냥 팔고
뒤에 그 뒤에 사람이든 그 뒤에 사람이든 전기차가 고장나기 직전에 그 전기차를 인수한 사람은 내가 구매한 그 차값을 상회하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불행한 상황이 불행하고 발생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죠. 제일 가난한 사람이 제일 많은 피해를 떠안게 되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이 경제적인 걸 고려해 가지고 중고로 전기차를 샀는데 이런 문제가 딱 터진다라는 것은 3천만 원이면요. 로또 복권 한 2등인가 3등인가 2등인가 맞으면 2천만 원 되지 않나요? 3등인가? 이게 마이너스 로또가 되는 거지. 나는 차를 샀을 뿐인데 전기차를 샀는데 로또를 맞은 거야. 마이너스 로또를.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집 앞에 세워져 있던 내 차가 순식간에 증발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나의 재산 목록 이호가 사라지는 거지. 그렇게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되게 커서 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 아무 영향도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하기 전에도 이미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언젠가 문제가 되고 그 문제로 인해서 이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한다면 중고차 가격이 많이 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는 내가 이만큼 뭐 1억 원저리의 돈을 주고 사서 내연기관의 문법을 따라서 똑같이 차를 팔고 엑시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 전기차를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쌓인 전기차들이 이제 보증기간이 끝나는 것을 앞두고 있고 그 보증기간이 끝났을 때 과연 제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80만 90만까지도 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계절이 뚜렷한 뜨겁고 차가운 데는 아주 지약인 배터리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오래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비율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 비율이 안 좋은 쪽으로 터졌을 때 생기는 문제라는 것은 이제 가난하고 또 가난하다기보다 돈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된다는 게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지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기차를 살 때 살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소비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충분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술에 그렇게 그 경고 문구가 박혀 있는 것에 준하게끔 저는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도 경고 문구는 딜러도 안 해주고 전 차주도 안 해주고 전기차를 지금 타고 있는 인플루언서들도 안 해주고 정부에서도 안 해주지만 스스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전기차를 둘러보고 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수리비가 발생을 한다고 했을 때 보증 기간이 끝난다고 한다면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다 혹은 그 정도는 괜찮다라는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구매를 많은 사람들이 하시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을 간과한 상태로 사서 어떻게 보면 정말 아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계부뿐만 아니라 정말 인생의 구멍이 뻥 뚫리게 되는 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왜 우리 전세 사기급까지는 아니어도 이건 물론 사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렇지만 이제 교묘하게 눈이 가려져서 내가 보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진 않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데 드러난 듯 드러나지 않은 듯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 발생하게 될 피해가 너무 클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그 외에 다른 부분들도 나중에 큰 피해를 또 후회를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잃어버리는 거야. 상관없습니다. 돈 많으니까. 근데 우리들 다 바삭바삭하게 살고 있잖아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부장님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서 과장 새끼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으면서 새끼 저걸 내가 그냥 하고 삭히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살면서 그렇게 바득바득 모은 돈이 어느 날 아침에 그냥 쓱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삶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제일 먼저는 안 발생하면 제일 좋죠. 예, 배터리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보증 기간이 끝나도 그런 걸로 문제 제기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이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대두되지 않고 공론화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는 그런 위험 요소들은 잘 피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야기할 만한 주제가 있거나 다뤄봄직한 게 있으면 저는 이제 이게 첫 번째 영상이 될지 다른 게 먼저 될지 모르겠어요. 영상이든 오디오든 간에 저는 이제 뭐 사이버 레카차에
열화 버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하는 새끼지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이제 저급하고 낮은 시점에서 제 마음대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아마 이게 첫 번째로 올리게 되는 영상이든 음성 파일이든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여기까지 한번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이 많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감사하고 또 언제나 제 의견이 어떤 주제를 얘기하든 간에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틀린 게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 말이 틀렸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의견도 자유롭게 개진하시면서 욕도 하고 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의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어떤 문제가 있거나 문제처럼 보이는 게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거나 말을 안 하게 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그게 제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는 것도 문제지만 왜 권력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걸 하게끔 하는 것보다 못하게끔 하는 게 진짜 권력이라고. 그렇게 뭔가가 두려워서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이야기하지 않게 되는 그런 부분을 좀 조명해서 얘기하고 싶다는 게 앞으로 제 바람입니다. 네. 그런 쪽으로 좋아하시면 저도 이제 녹음하는 거라든지 말하는 거 대본도 잘 쓰고 수정을 잘 해서 다른 이야기로 나중에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셨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